안녕하십니까. 전준비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는 도내 전역에 10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심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4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아 야외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가마솥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온열 질환과 농축산물 피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내후외환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웃 광주에는 현대차가 신규 투자 의사를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투자를 이끌어낸 광주형 일자리가 전북에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현대차 관계자가 광주 서부권에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완성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공장 건설이나 이런 입지 조건이 괜찮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종합적인 판단은 또 딴 곳에서 하시겠지만. 광주는 2014년 당시 윤장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내걸고 완성차 공장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5월 말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빛을 봤습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발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현대차는 광주시와 손을 잡고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7천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을 광주광역시가 먼저 투자하고 현대도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절반 규모의 공장이 신설돼 직간접적으로 만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생산직 연봉은 4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업계의 절반 정도인데 광주시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계획이어서 광주형 일자리로 불립니다. 얼마 전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지켜본 전북으로서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기업 영역에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려면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기업같이 우리가 무슨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복지랄지 해야 될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현대차가 OEM이나 다름없는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임금 차익만 취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차는 차대로 만들면서 임금을 적게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노사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는 빠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꼼수 아닌가라고. 군산 GM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속에 인근 광주에서는 현대차의 전향적인 투자 의향서 제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위기의 전북 자동차 산업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말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뽑는 첫 TV토론회가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 모두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전북 경제 살리기에도 다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호남의 당원의 80%가량이 집중된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들이 나선 첫 TV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 모두 위기의 전북 경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유성엽, 정동영 후보와 함께 전북이 연고인 허영 후보는 전남 지역이 반대해온 새만금 공항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무안공항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군산공항까지 설치를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전남 연구의 후보들은 모두 새만금의 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건 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새만금에 공항이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저는 반깁니다.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국제공항하고 신항만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유성엽 후보는 공항보다 신항만이 더 중요하다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새만금으로, 새만금에서 무안공항으로, 김해공항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L자형 고속철도를 한번 건설하는 것이. 정동영 후보는 호남 내 전북의 낙후를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쉬고 있는, 문 닫아 있는
군산 GM 자동차 공장을 자율주행차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권의 의지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으며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너져 내린 이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 개발 정당으로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는데 혼신의 힘을. 이 밖에 정동영 의원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당을 표방해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자고 말했고, 유성엽 의원은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새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유력 인사들에게 면허 없이 봉침을 놔주고 거액의 기부금을 챙긴 의혹을 받아온 이른바 봉침 여목사에게 법원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며 검찰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와 동업자 50살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 사실 가운데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봉침 시술은 쇼크사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해 이 씨가 면허도 없이 시술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각종 인터넷 매체와 언론을 통해 기부금을 모은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SNS에 입양 사실을 거짓으로 올린 건 사실이어도 이로 인해 시설 후원자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가 시설을 설립하며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상당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민단체는 이번 재판으로 이 씨와 도내 유력 인사들의 유착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형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축소해서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기죄와 그다음에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죄로 판결났다고 봅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여름 음악 축제인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MBC에서 열린 전피 발대식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13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전프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둘, 이승환 등 40여 팀이 참여해 다음 달 3일부터 4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특장차 기업인 주식회사 나노스가 새만금의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나노스는 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새만금 산단 33만 제곱미터에 1,200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1,000명의 신구 교용과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했습니다. 1년째 공석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일 기금본부장 모집을 마감한 결과 1차 공모에 2배에 달하는 30명이 지원했으며 공정한 심사와 엄격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1차 공모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초중고교가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여름철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주 삼첨남 초등학교 등 도내 초중고교 760여 개교가 순차적으로 방학에 돌입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는 다음 주쯤 방학에 들어가며 방학 일수는 30일 안팎으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북을 찾아 일부 중앙 언론의 기금본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수석은 도청에서 송하진 지사를 만나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비꼰 일부 언론 기사를 비판하며 기금본부는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을 포함한 전북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지방과 중앙의
재정 본권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전주시가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측정기 15대를 구입해 시청과 구청에 각각 5대씩을 비치하고 1박 2일간 1,000원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을 경우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 차단 비리를 받아 밀봉한 뒤 침대 회사에 수거를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여름밤 음악회 산책 음감이 오늘 익산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이 오늘 익산 전수교육관에서 판 열고 두드리고라는 주제로 정기 발표 공연을 갖습니다. 중국 몽골족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이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오늘부터 한 달간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 일대에서 여름 대축제를 진행합니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6개 읍면 22개 체험 휴양마을에서 열립니다. 전주 연꽃 문화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립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과 내일 예술창작공간 동문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문예술장터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로 도내 전 지역에 1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36도, 익산과 무주 35도 등 34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으며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다 오후 들어 최대 4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